최근에 스팀을 휩쓸었던 게임이 있었죠. 할로우 나이트 실크송. 2019년에 첫 트레일러가 공개된 이후 6년 동안 감감무소식이었지만 드디어 등장했어요. 할로우 나이트의 후속작이며 주인공은 귀신 들린 왕국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수많은 지역을 탐험하고 개성 넘치는 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잡몹의 수가 150마리 정도 되는데 얘들 전부 패턴이 다 달라요. 디테일 장난 아니죠? 제 목표는 딱 하나, 엔딩보기입니다. 거미 기사가 되어 세계를 구하는 100일간의 여정, 재밌게 봐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전 메트로베니아 장르의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할로우 나이트도 안 해보고 바로 실크성으로 입문하는 거라 살짝 걱정이 되긴 하지만 두근거리긴 합니다. 전작에 비해서도 정말 어렵다는 소문이 벌써부터 슬슬 들려오더라고요. 일단 타격감은 만족, 잡몹들마다 패턴이 다 달라서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애벌리 잡고 얻은 건 껍질 조각입니다. 이건 화폐는 아니고 나중에 도구를 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재료 같은 느낌이에요. 앞에 보이는 초록초록한 열매도 하나 챙겼습니다. 이끼베리. 뭐에 쓰는 녀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놓고 가져가라고 말하는 것 같죠. 하단 공격을 사용하면 대각선 방향으로 찌르기가 나가요. 몹이나 구조물을 타격하면 방금처럼 반동이 생겨서 이걸 잘 활용하면 계속 딜을 넣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소문으로 들은 바로는 일반 맵을 탐사할 때도 하단 공격을 밥 먹듯이 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배경이 다 비슷비슷해서 이게 지나온 길인지 아니면 처음 가는 길인지가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또 막 친절한 느낌의 게임은 아니라 가고 싶은 곳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방금 반짝이 보셨나요? 여기선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게 맵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지나쳤으니까 포기하도록 할게요. 근데 태초마을은 생각도 못했는데 오히려 좋아. 가만히 있어서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아래쪽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 배웠고, 반짝이는 물건의 정체는 묵주줄이었습니다. 이걸 실크성에서의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아이템들을 먹으려면 일반적인 길로 접근할 수 없는 곳들도 종종 있습니다. 점프 높이가 부족해요. 이럴 때 하단 공격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잡몹을 살살 꼬셔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위치에 애벌레가 굳이 있는 걸 보면 이게 의도된 방식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약간 고인물된 듯한 기분이 들어서 살짝 뿌듯했습니다. 이끼베리 하나를 더 발견했어요. 초반 구간은 하단 공격 튜토리얼 느낌? 방금 좀 깔끔했죠? 첫 의자와 조우했습니다. 의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체력 회복, 다른 하나는 체크포인트 기능입니다. 죽으면 마지막에 앉았던 의자에서 부활하더라고요. 발견할 때마다 앉아주는 게 중요해 보였습니다. 아니 벌써 보스전이라고? 아까 제가 잡았던 친구들의 어머니이신가 봐요. 위협적인 패턴을 딱 하나였습니다. 방금 사용한 하단 돌진, 이건 점프로 회피하면 돼요. 덩치도 커서 하단 공격 연습하기 딱 좋았어요. 바로 무난 인사 드렸습니다. 보상은 그런 건 없어요. 실크송에서는 보스 전투를 통해서 템을 얻고 스킬을 배우고 이런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잡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와이라노? 별 힘도 안 쓴 것 같은데 빅 쓰러져 버렸습니다. 입 돌아갈까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네요. 예배당 아니요. 적대적인 분은 아니신 것 같았습니다. 이 세계가 어떤 곳인지 들려주셨어요. 대충 요약하자면 제 이름은 호네시고 저를 낯선 곳에 데려온 얼굴 가린 벌레들은 이 땅의 위쪽에 있는 성체에서 어떤 존재를 섬기는 녀석들이라네요. 일단 성체로 가보자이. 와이 깜짝이야. 신규 지역 발견했어요. 일단 체크포인트 찍고 이 마을의 지하엔 종이 가득한 동굴이 있었습니다. 용도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상인도 있었는데 당장엔 가진 게 없어서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아이 쇼핑만 했습니다. 다시 출발. 노랫소리에 이끌려간 곳 앞은 거대한 문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신성한 기도와 노래만이 문을 열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거 완전 사이비 느낌인데요. 조상님께 스사 올리라고 하기 전에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위장하고 있는 잡몹들도 있어서 조심조심 지나갔어요. 잡몹이 독하식다는 건 좀... 체력은 왼쪽 상단에 실크가 가득 찼을 때 옆길을 사용해서 3칸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길 탐색에도 약간의 기믹이 있어서 의심스러운 곳은 다 올라가보고 다 두드려봐야 했어요. 내려오자마자 잡몹 웨이브 시작. 참 골고루도 나오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만났던 녀석들은 빠짐없이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걸 클리어하면 다음 맵이 열리는 구조였어요.
일단은 왼쪽부터 갈게요. 좀 불길한데? 너가 왜 여기서 나와? 아래쪽이 진행 방향이었네요. 수상한 장치 한 대 쳐주고 문어프 완료.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는 거죠. 그래도 귀여우시잖아. 묵주도 챙겼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멀리 굴러가긴 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장치는 묵주를 투입해야 작동하는 구조였습니다. 묵주 주자마자 사용하라는 건 개발자의 의도일 수밖에 없죠. 바로 투입, 벤치 등장, 묵주를 잘 챙겨 다녀야겠어요. 벤치도 돈 내고 써야 하는 세상이라니 너무 팍팍하다잉. 걸을 때 망토 회전하는 거 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거 조개인 줄 알았는데 망토더라고요. 원래 세계관인 걸 감안하면 실을 사용하는 호넷은 거미인가? 조개랑 거미는 너무 연관이 없긴 하네요. 아무튼 새로운 지역인 골수에 도착했어요. 여기선 첫 번째 도구를 하나 주었습니다. 도구는 의자에 앉아서만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껍데기 더 주는 거? 이거 완전히 개꿀이죠. 여기 친구들은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오씨 깜짝이야. 처음에 보스 같아 보여서 살짝 경계했었는데 지도 상인이었네요. 일단은 묵주가 몇 개 없어서 지도 하나만 구매했어요. 지역별로 지도를 구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지도 없이 돌아다니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 전부 뺑뺑이를 돌면서 묵주를 모아서 지도 아이템을 전부 구매하고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어떨 땐 미진이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알아낸 바로는 벤치에 앉는 순간 몹들이 리젠되는 것 같았어요. 습관적으로 계속 허공에 칼질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이게 참 위험한 습관이었습니다. 밑에 있는 실은 베어도 계속 리젠되더라고요. 진행하기 위해선 특별한 기믹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기믹은 바로 위에서 배울 수 있었어요. 실크창, 제가 배운 첫 번째 실크 기술입니다. 이거 락하고 실에 사용하면 깔끔하죠. 초록초록한 드루이드를 만났습니다. 열심히 쟁여둔 이끼베리가 드디어 빛을 보는 날이 왔어요. 남은 하나는 근처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날파리 녀석이 물고 다니더라고요. 고맙다이. 바로 가져다 주니 내비치는 세계를 각성한 것 마냥 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상으로는 드루이드의 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건 비격시 실크를 얻을 수 있는 장신구였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건 전부 착용했어요. 아무튼 본래 목적인 묵주는 270개 정도 모아서 핀을 제외한 모든 지도템을 구매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밝힌 곳은 선명하게 나타나고 아직 하지 못한 곳은 흐리게 나오더라고요. 의자 위치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 위치가 안 나타나 있는데 지도 상인에게 구매한 나침반을 착용해야 현재 위치가 표시되더라고요. 급한 건 아니니 일단 진행해 보기로 했어요. 실에 갇힌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보스 같아서 굳이 풀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길이 막혀있는 걸 보면 무조건 잡아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패턴은 세 가지인데 땅바닥을 유심히 보고 있으면 모두 쉽게 피할 수 있어요. 뛰어다니기랑 뛰어오르기. 반대쪽에서 어떤 패턴인지 본 후에 다시 들어가기 전에 2대 정도 딜을 넣었습니다. 가끔은 중간에서도 튀어나오는데 거대한 방울을 양옆으로 던져요. 이 방울들은 맵 끝까지 굴러오는데 점프로 샥 피해주면 이지합니다. 큰 어려움 없이 종야수 컷! 어디가니? 잠깐 더 기다렸더니 흰 덩어리가 생겨났고 일단 생각해보려 했는데 이미 제 손가락엔 점프를 눌러버렸더라고요. 얘는 맨날 땅바닥에서 자는 것 같아요. 이러다 입 돌아가는데? 한 번 잘 때 90도씩 돌아간다 치면 이미 3번은 누워 있었으니까 한 번 더 땅에서 자면 되겠네요. 꼭대기엔 흰 덩어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일단 뛰고 보자이. 실크 심장 획득. 죽었을 때 생성되는 고치를 파괴하면 실크를 전부 채워주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 야수를 타고 다닐 수 있더라고요. 지금 열린 정거장이 한 곳뿐이라 일단 이동해봤어요. 처음 마을에서 발견한 종이 있는 곳이 정류장이었네요. 새로운 사실 하나 더 배웠습니다. 쭉쭉 진행합시다. 일단은 벤치부터 찍어주고 그리고 새로 알아낸 사실이 있는데 벤치에 앉는 순간 제가 밝힌 장소가 지도에 적용되더라고요. 벤치 반드시 앉아야겠지.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피해? 완전히 게이득. 주변 구조물을 잘 활용해 봐야겠어요. 감옥처럼 보이는 구조물도 발견했습니다. 여기엔 잡범이 잡혀 있었어요. 하도 풀어달라고 애원하길래 새로운 기회를 줘봤습니다. 역시 고쳐 쓰는 거 아니네요. 은혜를 모르는 녀석들이 참 많았습니다. 갇혀있는 거 풀어줬더니 물건을 탐내질 않나 흉물스러운 지팡이를 휘두르질 않나. 여기선 착하게 살면 안 되겠어요.
아무튼 고맙다고 묵주 몇 개 지어주더라고요. 일단 의자 앉아서 정비 한번 해주고 첫 도구도 장착했어요. 이건 좀도둑벌레가 갇혀있던 방 바로 위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침반을 드디어 장착했습니다. 사실 까먹고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지도를 펴면 제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다니. 이제부터 지도를 이용해서 방문하는 지역을 최대한 밝히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긴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길인가봐요. 처음 보는 녀석이 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안 나오는 걸 보니 보스는 아닌 것 같고 중간 보스 느낌스? 이 녀석 덩치에 맞지 않게 약간 아웃복서 느낌이었습니다. 위치가 상당했어요. 비둘기 후엔 한 대밖에 못 때리겠더라고요. 그래도 점프 공격 때는 꽤 많이 때릴 수 있었습니다. 매우 정직한 녀석이었어요. 빨간 개미 끝. 신기 지역은 사냥꾼의 행질로 불개미가 득실득실했습니다. 뭔가 갑자기 몸이 근질근질하네요. 근데 지도도 없고 아직 전 지역도 다 못 돌아본 터라 여긴 나중에 오기로 했습니다. 아직 초반부지만 확실하게 느낀 건 잡모빔에도 다들 개성 넘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어떤 패턴을 사용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니까 직접 맞아보면서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골수 다음 지역은 깊은 부두였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발견한 건 일단 매우 좋아 보이는 아이템이었어요. 하지만 문이 닫혀 있었고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기믹도 발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지만 눈물을 삼키며 포기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오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죠. 영역 표시 바로 온. 지도 누님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새로운 도구들을 또 챙겨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묵주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해온 묵주주를 터뜨려서 묵주를 연결했지만 핀 2개를 전부 구매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도와 정거장 핀을 선택했습니다. 지도를 구하게 되면 이상한 습관이 생겨요. 한 걸음 걷고 지도 보고, 한 걸음 걷고 지도 보고. 이건 엔딩을 볼 때까지 반복할 예정입니다. 맵이 너무 복잡해서 막대 가고 있는지 자꾸 의심이 되더라고요. 길 따라서 쭉쭉 왔고 잡모 베이브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 잡몹들이 골고루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초반부 웨이브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전투 내용은 최대한 스킵했어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보스보다 잡몹방이 훨씬 빡세져요. 이건 나중에 보게 되실 건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이라면 용암과 마그마가 여기저기 깔려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알아낸 바로는 용암은 잠깐 밟는 거로는 데미지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점프하면서 다녔습니다. 장치를 작동시키고 길을 쭉쭉 따라갔더니 또 좋아 보이는 아이템을 하나 발견했어요. 일단 때깔만 봐도 심상치 않죠? 바로 몸부터 들이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2개가 한 세트였습니다. 실타래 조각이라는 아이템이고 2개가 합쳐지면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실크가 한 칸 늘어납니다. 가성비가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잡몹을 전부 잡으면서 진행했었는데 생각해보면 묵주 주는 친구들을 제외하면 굳이 잡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레벨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라 필요한 전투만 하면서 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걸어다니는 녀석들은 잡기 쉬운데 날파리들이랑 같이 등장하면 은근 까다롭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잡몹방을 클리어하고 앞으로 진행했더니 2번째 스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달릴 수 있게 됐어요. 달리기 하나로 게임이 10배는 더 재밌어졌습니다. 달리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방금처럼 대시 기능도 있어서 공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돌진 공격으로 활용할 수 있었어요. 훨씬 더 스타일리시한 전투가 가능했습니다. 정류장도 묵주를 내고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언제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할지 모르니까 일단 정류장은 최대한 많이 열어둘 생각입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넘어가는 길은 필드 보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무슨 벌레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랑 비슷한 바늘을 사용하는 거 보니까 비슷한 계열의 녀석인가봐요. 레이스를 상대하면서 알게 된 건 패링이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상대의 공격 타이밍에 맞춰 공격을 사용하면 공격을 무효화할 수 있긴 한데 후속타가 있는 경우에는 반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얘도 패링을 해요. 이때 공격을 넣어버리면 연속 찌르기를 사용하는데 이건 크게 전파하는 식으로 회피했습니다. 또 광역기도 사용하는데 이건 대놓고 공격 범위가 드러나서 살짝 옆으로 빠지기만 해도 됐어요. 레이스 컷? 오니가 데라 레이스. 저기요. 바로 다음 지역으로 넘어왔어요. 여기서부턴 질주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용암에 빠지지 않고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확실히 들판이라 그런가 풀떼기 몬스터들이 많네요. 불개미들도 종종 등장하는데 상당히 버거웠습니다. 일단 약해 보이는 녀석부터 처리했어요. 그래도 묵주 개꿀. 질주하다가 점프하면 훨씬 먼 거리를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 기술을 얻으면 그걸 활용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정류장도 열고 벤치도 열었습니다. 들판 지역에서는 새로운 기믹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옆에 있는 상승기를 드립니다. 이걸 타고 올라가야 진행이 가능할 것 같으니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장신구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이름만 봐도 쓸만해 보이는 녀석이죠? 빨리 착용해보고 싶어서 의자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지도상인 누님 또 발견했어요. 이분 제 스토커인 것 같은데 가까이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미리 가 있어요. 약간 사생 느낌? 하지만 전 지도조차 살 수 없는 가난뱅이라 개미 토벌하러 왔습니다. 페링이 리스크가 있는 플레이긴 한데 멋있으시잖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무튼 개미 형제 잡아서 묵주 38개 획득. 보이는 녀석들은 전부 쓸어서 묵주로 맛있게 바꿔 먹었답니다. 지도에 상위 위치를 표시해주는 빈 걸지. 완벽하죠? 상승기류 기믹을 해결하는 방법은 금방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들판에 재봉사가 주는 퀘스트를 수행하면 망토를 업그레이드 해주더라고요. 퀘스트는 가시 모으기입니다. 가시는 이 녀석들을 공격해서 얻을 수 있어요. 얘들을 살살 긁어주면 가시를 발사하는데 땅에 박힌 가시를 공격하면 떨어져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 친구들 몸에선 가시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최대한 뽕을 뽑고 죽여야 해요. 가시는 총 25개 구해야 하고 금방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건 또 친절하게 다 모으면 노란색으로 표시되더라고요. 완전 개꿀 기능이죠. 바로 망토 업그레이드하러 가보자이. 방랑자의 망토 획득했어요. 기존 망토에 활강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팔랑팔랑하이 마음에 드네. 출발 전에 보호의 종도 장착했어요. 체력 회복 중에 받는 공격을 무효화해주는 기능입니다. 활강 시험 바로 들어가자이. 뼈 두루마리 획득. 얘는 도구도 장신구도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일단 챙겨주고. 깊은 무대에서 봤었던 아이템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었어요. 가면 조각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조각을 4개 모을 때마다 최대 체력이 한 칸씩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숨어 있어서 찾기는 쉽지 않아 보였어요. 갑자기 아까 지나올 때 봤었는데 처음엔 배경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왔었어요. 외형만 봤을 때는 상당히 빡세 보이는 느낌? 패턴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위쪽 손을 사용하면 발판 부수기, 아래쪽 손을 사용하면 하단 공격. 둘 다 모션이 매우 커서 피하는 건 간단했습니다. 덩치가 못하는 녀석이에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머리 쪽에만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랍니다. 한 번씩 그러기에 걸리는데 이때 딜을 마법 막 집어넣었어요. 2패부터는 패턴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메테오 패턴. 하늘에서 뭔가를 자꾸 떨구는데 닿으면 아플 것 같아 보였어요. 이거 말고는 때리고 쓸고 때리고 쓸고 마지막 쓸기 전에 죽여버렸어요. 바로 다음 지역으로 가보자이. 기류 타고 쭉쭉 올라갔는데 방해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는 패링도 은근 익숙해졌어요. 거대한 상승기를 깔지 타주면 회색 강야 도착. 앞에 있는 잡목들 전부 잡아주고 계속 진행. 이 구역 몹들은 전부 묵지를 드랍하더라고요. 일단 숙소에서 체크포인트 먼저 찍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볼 거예요. 묵주 노가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잡목 구역이랑 숙소 벤치랑 매우 가깝거든요. 이전에 드렸던 말 기억나시나요? 벤치에 앉으면 몹이 리젠드 썼죠? 그걸 활용해서 앞쪽 3마리만 잡고 빠지는 식으로 묵주를 최대한 모아줄 거랍니다. 풍족하게 생활하고 싶었어요. 실크장까지 활용한다면 1분에 2-3번은 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은 묵주는 당장 사용할 녀석을 제외하곤 모두 엮어줬어요. 회색 황야 진입할 때 보면 장치가 하나 있는데 묵주 80개를 하나로 엮어줍니다. 굳이 줄로 만드는 이유는 묵주나 껍질 같은 소모성 재료는 죽었을 때 그 자리에 모두 떨어뜨리게 되고 시체를 찾으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시체를 찾지 못하면 그대로 증발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줄은 죽어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안전빵으로 들고 다닐 수 있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장점밖에 없어 보이죠? 하지만 줄 하나를 해체하며 60개의 묵주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개씩 손해보는 거죠. 그래도 전부 증발하는 것보다 낫긴 해요. 일단 모험 전에 지도부터 구매해주고 방해하는 까마귀들을 전부 없애줬습니다. 안되지 이 자식아. 여기엔 새들이 참 많더라고요. 벌레가 바글바글해서 그런가 봅니다. 쓰는 무기는 또 어찌나 다양한지 아까는 뭐 바늘 쓰더니만 지금은 뭘 던져요. 실크성 잡목방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날아다니는 녀석들을 먼저 처리하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얘들이 공격 범위가 더 길기도 하고 궤적도 곡선 느낌이라 먼저 잡는 게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잡아도 끝나질 않아요. 지금까지 했던 웨이브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벌써부터 난이도가 확 올라간 느낌이에요. 나름 열심히 패링하면서 실크 게이지 채워주고 엽기를 딱 사용했는데 하필 그때 맞아버렸어요. 5회 정의 정확한 기능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엽기 중 받은 딜을 무효화하면서 반격을 하긴 하는데 엽기도 무효화되어 버리더라고요. 살짝 위기감을 느꼈지만 어찌저찌 클리어. 회색 황야부터는 하단 공격의 중요도가 더욱 올라갔습니다. 발판 대신 천으로 된 공들이 있는데 얘들을 하단 공격으로 찌르면 반동을 받고 약간 튀어오르는 구조였습니다. 타이밍 맞게 계속 공격해서 위로 쭉쭉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엔 자꾸 떨어져서 살짝 답답했는데 이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장르를 처음 해보는 저에겐 매우 신선한 방식 같았어요. 꼭대기까지 올라왔더니 벤치가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웠다 이 자식아. 다음은 또 반복이에요. 알고 보니 벤치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꼭대기를 향해 등산했어요. 여기서 새로운 실크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실폭풍, 5대 정도를 빠르게 파바박, 이런 느낌의 기술이에요. 지금까지 탐험했던 곳은 숙소 기준 오른쪽 방향이었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가볼 거예요. 또 잠묵방부터 시작. 이번에 새롭게 알아낸 게 있는데 대시 후에 공격을 하면 데미지가 더 센 것 같았어요. 기분 탓인가? 아무튼 이번 방은 매우 짧았습니다. 웨이브가 2개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는 지닌 녀석이 마지막입니다. 삼지창도 아니고 뾰족한 게 5개나 달려있는데 생각보다 약한 녀석이었습니다. 데미지가 한 칸밖에 안 달더라고요. 예전에 기어다니던 뼈벌레들은 부딪혀도 2칸 달던데 기준을 정말 모르겠어요. 버스 정류장 활성화하고 쭉쭉 달려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대급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가위 들고 있는 녀석들인데 데미지가 강한 건 둘째 치더라도 정면에서 때리는 공격은 전부 막아버려요. 심지어 위아래 공간도 좁아서 하단 찌르기를 사용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단검 던지기예요. 4,000단과 수속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겨우 한숨 돌렸네요. 는 제 착각이었습니다. 한 마리가 더 있었어요. 남은 단검을 전부 사용했지만 역시 안 죽더라고요. 뭐 싸우는 수밖에 없죠. 설마 한 대를 못 때리겠어요? 앞으로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가위 형님들에게 눈도 마주치지 말고 조용히 시체만 회수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래도 묵추는 못 참지. 걔들이 상단 공격은 잘 못 막더라고요. 아무튼 복수 성공. 지도를 보면서 구석구석 맵을 밝히는 게 1차 목표예요. 이제 얼추 다 밝혔고 구석방 하나만 더 들어가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른 곳이랑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스산한 기운이 가득해서 살짝 쏠렸습니다. 이름도 따로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사신의 예배당이라는 이름답게 맨 안쪽에는 제물로 사용된 것처럼 보이는 벌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1월 리더는 없었는데 사신 문장 획득. 문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포넷의 공격 방식을 결정하는 특성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과 달라진 점은 공격이 더 무거워져서 느려졌다는 점과 대각선 찌르기였던 하단 공격이 반원을 들이며 훨씬 더 넓은 범위를 타격하는 거랍니다. 추가로 엽기를 사용하면 약 10초 동안 몸에서 빛이 나는데 이때 적을 공격하면 추가 실크를 생성해요. 피격시 효과가 바로 종료되긴 하지만 유지력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문장이었습니다. 실전 사용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억 로켓 챙겨주고 문장 성능 테스트 해봐야겠죠.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는 길을 막고 있는 필드보스 잡으러 왔습니다. 패턴 설명부터 드릴게요. 먼저 하단 공격입니다. 맞으면서 빼어가는 거죠. 다음은 카이날 던지기. 피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마지막은 발톱 공격입니다. 패턴 확인한 후에는 반복 작업 시작입니다. 보스 모션에만 집중해서 열심히 피해주면 돼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딜 넣는 것보다 생존에 집중하면서 플레이했습니다. 모든 보스는 그로기가 있더라고요. 언제 그로기에 걸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이때가 딜 타이밍 건 확실하죠. 지금 공중에 떠다니는 하얀 동그라미들 보이시나요? 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실크예요. 하나당 3분의 1칸의 실크를 회복시켜줍니다. 이게 적어 보여도 은근 쏠쏠해요. 거의 설명하고 있는데 공격하는 건 너무 치졸한 수법 아닌가요? 황야 날개는 2페이지까지 있는데 기존 패턴의 강화 버전에 한 패턴이 추가된 형태였습니다. 한 개였던 칼날이 2개가 되고 돌진 공격 후에도 칼날을 하나 던져요.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아껴뒀던 고치 파밍해서 바로 회복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려고 안 먹고 모셔둔 거예요. 지금 보시는 패턴이 2페이지에 추가된 패턴입니다. 칼날 2개를 양쪽으로 던지는데 원을 그리는 궤적으로 움직입니다. 전 그냥 거리 벌려서 회피했어요. 사실 이게 이 끝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7번 트라이 했습니다. 얘가 저한테는 뉴비 절단기였어요. 그래도 처음엔 이걸 어떻게 깨나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게 보여서 뭔가 신기했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긴 한가 봐요. 다음 지역 입장 연출 보고 가시죠. 벌레들이 실에 묶여서 부들부들대고 있었습니다. 다들 눈을 뜨고 있는 걸로 봐서는 죽은 건 아닌 듯 했어요. 지역 이름처럼 어떤 저주를 받은 느낌? 눈이 시꺼매서 뭔가 더 섬찟하네요. 새로운 목표도 생겼습니다. 종의 심장부 마을에 현혹하고 있는 실크의 저주 깨기.
자세한 방법은 언제나 그랬듯 직접 찾아야 했어요. 그 전에 할 일은 해야죠. 버스 노선 합작했습니다. 버스 타고 첫 번째 마을로 이동했어요. 주 목적은 아니지만 마을 광장에 올라온 퀘스트가 있길래 몇 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상인에게서 자철석 브로치를 구매했어요. 이건 묵주를 끌어당겨주는 도구입니다. 굴러다니는 녀석들을 일일이 주우러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건 뭐죠? 갑자기 저도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종의 심장부에서 잠깐 제접했더니 저도 천장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이 정말 좋긴 한데 살짝 무섭다잉. 종의 심장부는 거쳐가는 장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지역으로 연결되더라고요. 감목의 숲에 입장했습니다. 이 지역 탐험은 회색 광야에 비해 훨씬 무난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길쭉한 벽들이 있더라고요. 천장까지 쭉 연결된 게 아니라 잘려있는 형태인 걸 보면 특별한 기믹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단 이건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 바닥 잘 살펴보면서 당장 갈 수 있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특별한 오브젝트도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보라색 꽃잎 떨어지는 거 이거 수상하지 않나요? 이상 방구석 탐정이었습니다. 이쪽 발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당장은 포기. 그래도 다른 곳을 화풀이했습니다. 초록숲에 있는 보라색 녀석들이라 이거 너무 대놓고죠? 이게 진짜라고? 긴핀 획득. 기존에 사용하던 단검을 드디어 바꿀 수 있게 됐어요. 사실 뭐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얻은 게 더 좋을 거라 막연히 생각했었습니다. 의자 표식을 발견했는데 그림의 떡이죠. 무조건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똥오빵 등장, 갑자기 폭죽쇼까지. 우수한 합수 요청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지금 나오는 답답이들 전투 패턴이 인상적이었는데 패링 연습하기 정말 좋았습니다. 잘 갖고 놀았으니까 실폭풍으로 마무리. 다음 웨이브도 똑같이 처리했어요. 실크창보다 훨씬 활용도가 높은 느낌. 잠못방을 클리어하고 나니 아까 봤던 벤치로 향하는 길이 열렸고 다른 묵주줄 2개 부숴서 바로 체크포인트 등록했습니다. 오랜만에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회색 광야에서 먹었던 기용 로켓 생각나시나요? 이걸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일회성 아이템인데 문장에 착용할 수 있는 도구칸을 하나 늘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 끝에 보호 관련 장신구를 장착하는 칸을 확장했어요. 이왕 자철석 브로치를 샀으니까 노란색을 여는 걸 고민했는데 묵주보다는 생존이 훨씬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긴 핀도 장착했어요. 나침반을 빼버리면 지도를 보기 힘들어지니까 브로치는 나중에 장착하는 걸로.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합니다. 발판 밟아서 문 열릴 때까지 잠깐 기다렸어요. 왜 여기로? 알고 봤더니 처음 입장했던 장소로 돌아가는 쇼컷이었습니다. 제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 벽을 열심히 두드려 봤는데 숨겨진 길은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낙하했어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 게 아까는 엘리베이터가 막고 있어서 강제로 탑승을 해야 했었습니다. 이제 맵 중단부를 탐험할 수 있게 된 거죠. 수상한 벌집은 전부 없애줘야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탐사는 이어졌고 숲에서 NPC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폴립의 심장을 가져오라는 퀘스트를 받을 수 있었어요. 드루이드 때 기억을 떠올려 봤을 때 그래도 쓸만한 걸 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약간의 단서를 얻을 수 있었는데 폴립의 심장은 감목의 숲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라색 꽃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수상하다니까. 지도 상인도 드디어 발견했어요. 입구 쪽에 계셔주시면 얼마나 좋으련만 항상 맵 중앙에 위치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엔 지도를 2개나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감목의 숲과 종의 심장부 지도 구매 완료. 마음이 편안해요. 이럴라고 묵주 모았죠. 보이는 벤치란 벤치는 모두 열어줬습니다. 완전히 개꿀이죠. 맵 상단부에서는 플랫포밍 구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뭐 특별한 기믹이 추가된 건 아니고 하단 공격만 잘해주면 쉽게 진입할 수 있었어요. 이건 변수인데? 아무튼 곧 열심히 밟아서 쭉쭉 진행했고 2번째 가면 조각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감목의 숲 탐사 현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의 다 밝히긴 했습니다. 지도 보면서 설명드리면 아직 흐릿하게 보이는 오른쪽 상단부랑 왼쪽 중앙 통로 기준으로 옆으로 진입하는 방들만 탐사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전 오른쪽부터 진행했는데 제발 밟고 올라가 달라고 애원하는 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올라갔더니 폴립의 심장을 얻을 수 있었어요. 새로 발견한 엘리베이터도 한번 작동시켜보고 플랫포밍도 열심히 하면서 계속 진행했습니다. 지금 딱 느낌이 잠못방 아니면 보스전이죠. 과연? 감목의 숲 필드 보스인 자매 가시충 등장. 보스 자체의 패턴은 정말 단순했어요. 이동방정을 제한하는 가시동굴을 소환하고 동네방네 다 패턴 쓸 거야 소문낸 다음 땅을 내려찍는 방식이었습니다. 점프 공격을 해야 해서 딜 넣는 타이밍이 은근 부족하다는 점만 제외하면 난이도는 매우 쉬웠습니다. 아까 올빼미 보스가 훨씬 어려운 느낌이에요. 그런데 중간중간 잡몹을 소환하는데 이 친구들이 약간 거슬리더라고요. 패링을 열심히 하는 녀석들이라 마음 편히 실폭풍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잡몹 소환 패턴을 파해했습니다. 이걸 반복해서 자매 가시충도 컷!
두 번째 폴립 심장도 획득하고 새로운 기술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매달리기 기술은 쉽게 설명드리면 벽타기예요. 그동안 진입할 수 없었던 곳들을 들어가기 위한 티켓 같은 느낌. 티켓 끊었으니까 물건 챙겨와야죠. 폴립 심장을 4개 더 획득할 수 있었고 퀘스트 재료를 전부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들고 NPC를 바로 찾아갔어요. 보상은 레이지 끝나고 남은 부산물로 만든 폴립 주머니. 효과를 설명드리자면 도구에 독을 발라 도트대를 입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 능력이에요. 실사용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감목의 숲은 전부 밝혔기 때문에 숲 상단부와 연결되어 있는 저주받은 종의 심장부로 이동했어요. 여기서 저주의 원흉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분고분 대화하길래 그냥 말 걸면 끝나는 NPC인가 싶었는데 필드보스였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컨셉답게 실을 활용하는 패턴이었어요. 경고 마크가 미리 생성되기 때문에 궤적 보고 미리 피하면 되고 떨어진 방울들은 종야수 잡을 때처럼 한번 다시 튀어오르기 때문에 이것만 신경 쓰면 쉽게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제 착각이었어요. 방울이 대각선으로 도 떨어지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당황해서 그대로 돌진해 버렸답니다. 다시 패턴 설명 계속할게요. 맵 구석에서 튀어나와서 필드 모든 곳에 실을 깔아버립니다. 조금 뒤에 땅에서 뾰족한 게 튀어올라요. 이거 맞으면 데미지가 들어오는데 구역마다 순차적으로 생성돼서 큰 점프나 대시로 피하면 됩니다. 다음은 대각선 하단 공격, 착지한 후 전진하면서 후속 공격이 있어서 점프나 하단 공격 패링으로 대처했습니다. 이걸 반복하면 이 페이지에 진입할 수 있어요. 시작부터 중앙에서 뭘 떨어뜨리긴 하는데 새로운 패턴이 추가돼서 어려워지는 건 아니고 패턴 시전 쿨타임이 반 정도로 줄어든 느낌이었습니다. 딜타임이 줄어들어서 독바른 도구를 활용해 봤어요. 긴 침을 던져서 맞추면 몹이 중독됐는데 주변에서 나오는 보라색 오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립 주머니 완전히 개꿀이죠. 중간중간 위기도 찾아왔지만 깔끔하게 대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과부는 4트 만에 클리어했습니다. 어려운 듯 쉬운 듯 하네요. 여기서 특별한 연출이 있었는데 둘 다 소리 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음향이 너무 실감나서 막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곤 갑자기 기술을 하나 배웠어요. 바늘을 사용해서 연주할 수 있는 바늘의 선율입니다. 내면의 세계의 닫힌 문 앞에서 연주를 했더니 문이 열려버렸어요. 셰르마, 당신은 옳았어. 이거 떡밥에서 왔죠? 아무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스토리와 관련 있어 보이는 연출을 볼 수 있었어요. 비슷하게 생긴 수많은 녀석들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4번 땅에서 잠들어서 입 360도 돌려서 원상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부를 잡은 후에 종의 심장부로 돌아갔더니 실에서 풀려나온 주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인이 말하길 저주의 여파로 물건이 얼마 안 들어온다고 하네요. 당장 쓸만해 보이는 건 기억 로켓밖에 없었습니다. 또 마을 2층에는 2명의 NPC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물 추적자, 이 친구는 유물을 묵추로 바꿔주는 녀석입니다. 또 다른 친구는 핀자인 플리니, 여기서 핀을 강화할 수 있었어요. 1강은 아무런 대가 없이 가능했는데 2강은 재료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성체에서 찾을 수 있는 기름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찾아보도록 할게요. 감목의 숲을 지나 계속 앞으로 이동했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나봐요. 그래서 감목의 숲 좌상단 출구로 진행했고 새로운 지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이름은 풍화된 계단이고 특징으로는 맵 하단의 모래밭에는 징그러운 벌레들이 득실된다는 거였어요.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강풍이 불어서 왼쪽으로 할강할 때는 저항이 매우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끔씩 숨어있던 방패 뒷두라미들이 튀어나오는데 정면 공격은 정말 잘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단 공격을 계속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었어요. 잠옥치고는 체력이 꽤 많았습니다. 핀 강화를 하고 왔는데도 이 정도로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요. 강화하면 막 다 썰고 다닐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네요. 뭔가 맹해 보이는 벌레들을 잡으면 순례자의 숍이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건 첫 번째 마을에서 수락한 퀘스트 아이템이에요. 총 12개 모아야 하고 다 모으면 묵추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수락은 해뒀는데 의식 안 하고 계속 모아볼게요. 여기서 기억 로켓도 하나 더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종종 돌들이 떨어지는데 돌 맞고 모래바닥으로 떨어지면 그대로 죽어버릴 수 있어서 항상 조심조심 다녀야 해요. 이번에는 아이템 보고 살짝 흥분해서 생각도 못 해버렸답니다. 지금 나온 이 코쟁이 파리 녀석이 정말 거슬리는 친구예요. 코에 달고 있는 빨간 드릴을 발사하고 이건 블록 부수기 게임하는 것 마냥 입사각, 반사각 맞춰서 여러 번 튕기더라고요. 심지어 날아다녀서 잡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도망쳐버리면 답도 없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안 올라오길래 그냥 무시하고 진행했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노랫소리가 살살 들리고 있는데 새로운 지역으로 왔을 때 이거만큼 반가운 소리가 없습니다. 지도상인 드디어 영접했어요. 이분이 참 속이 타신 게 짤막한 제 키에 맞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더라고요. 아무튼 풍화된 계단 지도 구입 완료.
계단에 거주하시는 입주민들이 은근 많았는데 그냥 제가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이제부턴 제 땅이에요. 벽 열심히 기어 올라서 꼭대기까지 올 수 있었고 여기서 갈림길을 만났습니다. 전 정류장 표식이 있는 왼쪽을 먼저 탐험했어요. 벤치도 있어서 얘도 뚫어주고 정류장 뚫은 다음에 아까 얻은 기억 로켓 사용했습니다. 좌철석 브로치 샀는데 안 쓰면 너무 아쉽잖아요. 이제는 빨간 도구 칸만 하나 더 뚫으면 되겠네요. 확실히 강풍 때문에 거리 조절이 쉽지 않았어요. 잡몹들 전부 잡으면서 나아가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줄 건 준다는 마인드로 진행했습니다. 오히려 반동을 넣어서 완전히 개꿀이죠. 이렇게라도 생각해야 정신건강에 이롭더라고요. 다행히 얘는 마네킹이었네요. 사시 문장이 좋은 게 하단 공격 범위가 늘어나니까 저 같은 초심자도 매우 수월하게 플랫포밍 구간을 넘길 수 있다는 거랍니다. 이 게임을 처음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에게는 사시 문장 적극적으로 추천드릴게요. 풍화된 계단 끝에는 성체로 가는 길이 있었지만 여긴 거대한 문으로 닫혀 있었어요. 먼저 온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대기표 3번 뽑고 기다렸어요. 대화를 요약해보면 성체로 입장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았고 그건 팔룬 곳곳에 있는 거대한 종을 울리는 거였습니다. 보스를 잡고 등장하는 의자를 활성화하는 걸 의미하는 듯 했어요. 전 조건을 다 달성한 상태라 이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면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근데 얘들 노래 참 못 불러요. 뒤에 나오는 불꽃은 환영을 위한 폭죽 같은 거겠죠? 누구세요? 성체로 진입하는 문을 지키는 보스인 마지막 심판 등장입니다. B급 확실하긴 한데 이 동방예의지국에서 새치기를 하는 녀석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바로 혼내줘야겠죠. 점프 살짝 피해주고. 아무 일도 없었죠. 쉐르마 보려고 죽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친구 대견하게도 여기까지 올라왔더라고요. 확실히 감이 좋은 친구긴 했는데 성장세가 상당합니다. 이제 성체까지 정말 한 걸음 남았기 때문에 성체로 입장하기 전에 풍화된 계단을 구석구석 탐험하고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계단 중간의 좌측 통로로 들어왔더니 새로운 보스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 코쟁이 벌레 형제 등장. 아까 봤던 드릴 파리들의 대장 같은 건가 봐요. 패턴 설명 시작합니다. 연기가 나타나는 곳에서 등장하고 직선으로 공격하는 매우 단순한 방식이에요. 가끔 입에서 드릴을 뱉는데 잡목 패턴과 동일합니다. 근데 단순한 게 제일 어려운 법이죠. 좀 부끄럽긴 한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3트 만에 잡았답니다. 파리를 잡고 열린 통로 끝에는 머나먼 들판에서 봤던 재봉사의 집과 비슷한 건물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은 핑의 여인이었습니다. 저랑 검술 대련을 해보자고 하시네요. 차지 공격 획득. 완전히 개꿀이죠. 다시 마지막 심판 잡으러 갑니다. 플랫포밍 구간은 배속으로 진행할게요. 리트할 때마다 이걸 계속 반복해야 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물론 제 실력이 부족한 거긴 하지만 의자를 조금 더 가까이 붙여놔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살짝 듭니다. 아까 바로 죽어버려서 패턴 설명을 못 드렸었죠. 1페이지 패턴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점프하기. 이건 전진 대시로 이동한 후에 3대 정도 딜 넣을 수 있어요. 이때가 아니면 딜 타임이 잘 안 나오는 느낌이라 뒤로 빼기보단 앞으로 파고드는 걸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철퇴 던지기예요. 이건 모션 보고 뒤로 쭉 빠지거나 앞쪽으로 파고들면 되는데 철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하단 공격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전 그냥 안전하게 거리 벌리는 방식으로 파했습니다. 1패는 간단하게 클리어, 2패부터는 기존 패턴에 기밀이 추가됩니다. 제가 첫 회에 죽었던 풍차 돌리기 패턴이죠. 여기에 후속타로 화염 기둥이 생성되고 체력을 2칸씩 깎아먹기 때문에 잔영을 잘 보고 움직여야 해요. 점프 공격 후에도 하단에 불장판이 깔려서 점프를 한번 해줘야 피할 수 있습니다. 돌진 패턴은 하단 공격으로 피하면 되는데 이후에 2개에서 3개의 화염 기둥이 생겨요. 여러모로 까다로운 녀석입니다. 던지기 패턴은 폭발 기믹이 추가됐는데 이전과 동일하게 거리를 벌려서 피해줬어요. 근데 이러면 거리를 좁히다가 저처럼 대참사가 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시성 대시의 결과예요. 그래도 열심히 피했더니 결국 3패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도달은 했어요. 패턴은 아직 잘 모르지만 말이죠. 3패에 진입한 즉시 새로운 패턴을 시전합니다. 풍차 돌리기 4연격 1km씩 이동해서 회피하면 됩니다. 점점 벽에 달라붙는 중이어서 살짝 두려웠지만 다행히 딱 알맞은 타이밍에 끝이 났어요. 나머지는 2패와 동일했습니다. 1장 마지막 보스까지 드디어 클리어. 얼른 2장 가보자이. 연주 BT까지 깔끔하죠? 잠시만요. 살짝 소란이 있었지만 마지막 심판까지 클리어. 일단 도망부터 치고 생각해 볼게요. 2번은 당할 수 없죠. BT까지 예상한 건 정말 쉽지 않네요. 25일차가 되어서야 1장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크송은 2편에 나눠서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1장보다 2장의 볼륨이 훨씬 크고 특색 있는 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악랄한 난이도는 덤이고요.
후편에선 더 화려하고 어쩌면 제 인내심이 바닥나버릴지도 모르는 성체 탐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Faridou la simanette, doni point à volinette, Pina sans mi manicette, d'un enfant sur le banc. Faridou la simanette, doni point à volinette, Pina sans mi manicette, d'un enfant sur le banc.